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은 가격이 반등하고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미증시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케빈 워시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근데 이 여파로 일시적인 조정이다, 양적 긴축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엇갈리긴 했는데 조금 과하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 인물에 대해서 어떤 과도하게 영향력을 좀 우려하는 것 같다라는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는데 이제 매도 정점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분석도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도 점검을 해보고요. 특히 코스닥이 이틀 연속 하락했고 금융투자가 어제 매도로 바뀌었는데 오늘 장에서 매수로 바뀌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오늘 3대 지수 다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11개 업종 중에서 부동산, 유틸리티, 에너지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미국 시장 돌아갈 때 우리 증시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보는 지표가 야간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간 선물이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어제 낙폭의 상당 부분을 만회하면서 출발할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이 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일단 지난 주말에 급락했던 금과 은 가격, 이 매도세는 진정됐습니다. 오늘 뭐 그렇다고 드라마틱하게 급반등한 건 아닌데 일단 매도세는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JP모건에서는 금 가격은 단기적으로 하락했지만 다시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중앙은행들이 매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수세 자체가 있어서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주장을 했고, 은에 대해서는 시각이 조금 조심스럽다, 뭐 확실하게 중앙은행 매입하는 것 같은 건 없어, 뭐 이런 주장도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이 올라가면 은도 방향성은 딸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는 중국의 투기적인 어떤 매수세를 한 게 그동안의 은 가격 상승을 일조했는데 무한정 매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중국의 투기적인 매수에 따른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그렇다고 뭐 하락한다, 이런 주장은 아닌데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런 분석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은 지난 주말에 어떤 급락하면서 이제 마진콜 나오고 이런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은 좀 진정되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케빈 워시 지명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좀 엇갈립니다. 예를 들면은 트럼프의 코드를 맞출 거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는 쪽에 주목을 해야 돼,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에서는 대차대조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 연준이 시중에 돈 뿌리는 거를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시장에 잠재적으로 좀 부담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평가가 엇갈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뉴스가 워낙 많이 나와서 그래요. 연준 의장 한 명이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케빈 워시의 어떤 임명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명된 초기니까 이 뉴스가 되게 많이 부각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좀 흔들리긴 할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의장 한 명이 금리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점차 영향력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조업 지표가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ISM 제조업 지수가 52.6, 예상치가 48.4였는데 큰 폭으로 상회했거든요. 이게 오늘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이었던 고용지표들, 뭐 비농업 일자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인 채용 공고 이런 것들이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지 못했다, 그래서 발표를 연기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은 가격인데, 은 가격이 좀 하락하다가 조금 진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장중에는 더 밀리다가 또 반등하기도 하고, 어쨌든 지난주에 뭐 30% 폭락하던 거에 비하면은 좀 진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은 가격이 진정되면서 지난주에 막 마진콜 나오고 막 장난이 아니었죠. 특히 이제 그 2배, AGQ라고 해가지고 은 가격 2배로 움직이는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ETF가 있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폭락했습니다. 400에서 순식간에 며칠 동안에 150 이하로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대폭락이 나오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0% 빠지면 이건 60%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뭐 이것 때문에 마진콜 반대매도 나가고 하면서 이제 매물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일단 오늘은 그런 어떤 매도세는 좀 진정이 됐다. 그러니까 은 폭락하면서 주식 매도하던 투자자들이 일단은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거는 ISM 제조업 지수. 이게 이제 50 미치면 수축 국면, 50 이상이면 확장, 이렇게 보는 거고, 이 지표는 각 회사의 구매 담당자들한테 설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원자재 많이 사고 있어요, 직원들은 더 뽑을 거예요, 뭐 이런 거 등등을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 좋아졌습니다. 확 좋아졌는데 왜 좋아졌나 봤더니
신규 주문, 이거 대부분 지수가 다 올라가긴 했는데, 특히 신규 주문이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포인트 정도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을 주도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주문이 늘어났다라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삐딱하게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세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 가격 오르기 전에 이제 일시에 주문이 늘어난 거다, 이런 주장도 일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데이터상 나오는 신규 주문이 늘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수출 지표, 특히 테크 업종 그 지표하고 수출 지표하고 이 신규 주문 지표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요, 방향성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매 시점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끌어가면 후행적으로 지표가 딸려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이거 제 방송에서는 여러 번 설명드렸던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신규 주문 늘어나는 ISM 제조업 지표 호조는 우리나라 제조업에도, 특히 수출 지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미국의 어떤 제조업이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니까 이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미증시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해석은 빼고 일단 데이터만 보면 그렇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엔비디아 하락하고 애플은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징주로 봐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뭐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들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 투자를 한다, 그런데 그 투자 금액이 확정적이지 않다,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거는 좀 알아야 뭐 맞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밀렸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회사 부사장이 27,000주 장래 매도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업황이 워낙 좋으니까 뭐 주가는 올라가는 게 맞지, 이렇게 되면 오늘 강하게 올라갔고요. ST로더, 이거는 이제 미국 내 판매망이 강화됐다, 이런 보도로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케빈 워시 때문이죠. 그러니까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서 이 장인 회사 ST로더가 올라가는 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월트 디즈니는 오늘 주가가 이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와 스포츠 사업이 부진하다,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면서 빠졌고, AMD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와 PC 매출이 엔비디아의 어떤 경쟁력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는 걸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올라갔고요. 애플이 오늘 뭐 올라간 건 이제 아이폰이 워낙 잘 팔려서, 예, 아이폰이 생각보다 잘 팔린다. 그리고 향후에 중국에서 판매량이 늘어날 것 같고, AI 장착되면 더 주목을 받을 거다, 이런 등등이 이제 영향을 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제가 준비한 게 더 있긴 한데, 뭐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어서 증시가 쉽게 안 빠진다라는 점, 그리고 1월 첫날 1% 이상 올라가고 1월에 플러스를 보였던 달에는 그 해는 92% 확률로 올라가고 평균 18.4% 올라간다,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작년 2월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이 빠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세장 또 그 낙폭 순위를 봤더니 두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4월 7일 트럼프 관세의 날에 폭락을 하고 그때 5.57% 빠진 이후에 이제 5%는 두 번째로 빠진 거였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다음날 대체로 올라가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하락한다 하더라도 낙폭이 별로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저렇게 급락하면 저 물량을 그러니까 하루에 갑자기 증시의 어떤 펀더멘탈이 5% 이상 나빠지기는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비정상적인 급락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수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뭐 매도하든 매수하든 일시적으로는 반등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장에서 플러스가 낼 확률이 높았죠. 예, 이렇게 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수급인데, 그 외국인들이 매도가 늘어납니다, 점차. 예, 매수했다가 200억 팔았다가 1조 7천억 팔았다가 2조 1천억 팔았다가 어제 3조 2천억까지 늘어났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제 개인들이 받아내긴 하지만 개인들이 무한정 계속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하나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만 파는 게 아니라 선물도 같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도 되게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저 선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도할 수 있는 정점을 지나간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뭐 기존에 사들인 것만 파는 건 아니니까 새로운 매도가 나올 수 있죠. 기존에 쭉 오랫동안 보유한 것도 나올 수도 있지만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좀 한머니 성격의 자금인 것 같다. 그러니까 단기성 자금, 이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추세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의 정점은 통과한 것 같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물 매도도 그동안에 워낙
단기적으로 매도를 많이 해서 추가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여력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000계약 조금 더 되는 정도? 뭐 있으니까 영끌까지 하면 20,000계약 더 되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선물 매도 여력보다 매수 여력이 더 많은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는 어느 정도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판다라는 건 우리가 모르는 이제 좀 다른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죠.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진정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이슈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틀 하락했는데, 뭐 이틀 하락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 번 표현드린 거 있죠. 그러니까 강세장에서는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3일 조정이 잘 안 나온다. 그러니까 하루 반등 주고 다시 빠지더라도 일단 이틀 빠지면 저점 매수가 가동이 돼서 반등시켜 놓고 그 다음에 또 빠지고 하더라도 이게 보통 3일 조정을 잘 허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제 기회로 활용하니까 아니 강세장이라는 거는 조정을 기회로 보는 게 강세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장 정도에서는 플러스로 마감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면 뭐 꽃감 빼먹듯이 이제 상승을 다 빼먹는 건 강세장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잠깐 단타 들어와서 끌어올린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장에서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가 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제 조금 이전과 달랐던 게 어색했던 게 금융투자가 매도했잖아요. 예, 금융투자가 이제 매도하면서 그동안의 상승을 이끌었던 게 금융투자인데 저게 주식을 안 사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ETF 집중 매수하던 게 끝난 건가?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오늘장에서는 이제 금융투자도 또 매수로 돌아서는 게 투자자들에겐 좀 안도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고객의 따끔 추이 보면 106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월말 월초에는 자금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거 들어온 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러다 갑자기 쑥 빠져나가고 그래서 월말 월초는 좀 지표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흐름으로 보여져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한 일주일 단타 치고 나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시장이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진정되면 약간만 나온다라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급락할 때 외국인 기관이 뭐 샀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제 외국인들 산 거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 시총 상위 종목을 쭉 걷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 특징적으로 이제 반도체 주식들을 좀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상단에는 반도체, HPSB, 리노고, 원익 IPS, 동진세미캠, 이오테크닉스 이런 거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을 담고 그 외에는 업종 내에서 골라 담고 이렇게 돼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담았는데 오늘 초반에 미증시 영향으로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대로 가는지 아니면은 이제 순환매 골라서 이제 돌려서 담는 건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1월에 워낙 강하게 올라간 이후에 이제 담는 종목들이라서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어지는지도 오늘 장에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일단 은가격 변동성이 아시아 증시가 큰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장중에 은가격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또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이 이틀 연속 하락했고 코스피는 사이드카 발동이 됐는데 보통 이런 급락이 나온 다음 날은 이제 반등에 성공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수급에서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되게 많이 팔았고 개인들이 사상 최대로 매수했는데 이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런 구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건지 이 흐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기존 주도주들이 다시 회복하느냐.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훼손되면 그만큼 걱정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세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 보다 이런 걱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주도주들이 어느 정도 좀 회복세를 보이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후장 마감 때까지 그 기조가 유지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서 이 흐름을 또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하나증권에서 나오는 지표 보고서 중에서 제가 좀 주목해 본 게 강세장에서 나오는 이제 조정은 보통 일상적이긴 하거든요. 주식 시장이 매일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사이클이 나오는데 보통 1차 상승이 45% 지수가 나오면 조정은 이제 10% 정도의 조정이 나오긴 했다. 이게 이제 데이터인데 근데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 주도주의 조정이 지수보다 더 커요. 근데
반등이 나오면 주도주가 훨씬 더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장이 주도주 장세냐 아니면은 종목 바꿔가면서 가는 순환매 장세냐,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이제 관찰 대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반등 시 더 강하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그거 누르고 다른 쪽으로 자금이 분산되어서 가는지. 이미 작년도 4분기 이후에 되게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매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주도주가 계속 강한 게 제일 좋아요. 그래 이제 함부로 못 하니까 그게 제일 좋은 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 되는지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어제 구독하기 많이 해주셨던데 정말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